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뭘로 불러드릴까요?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차장, 전 차장 모경종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모경정입니다. 예, 모경종 후보. 이름 한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을 이름. 경정을 올리는 이름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김지호 그리고 윤용조 그리고 모경종까지 한 시리즈예요, 시리즈. 오늘은 좀 이렇게. 자, 이분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지사 비서실 청년비서관이고 무려 106대 1의 경쟁률을 뚫었던 이재명 대선 캠프 후보 비서실 비서관이고 였고 이재명 국회의원 비서실 비서관이고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차장이고 지금 현재 인천 서구을에 출마하시는 모경종 후보입니다. 자, 새날 가족분들한테 인사 한번 주십시오. 새날 가족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나오고 싶었는데 정말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경종이라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를 소개하는데 매우 좋겠지만 일단 제 이름 세 글자 모경종 꼭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서구을 지역에 지인 찾기 좀 해주세요. 전화번호 띄워드릴게요. 모경종 010-7504에 4942. 서구사이. 그러니까 4942인데 요거는 설명 좀 해주시면 돼요. 이 전화번호에 대한 의미가 뭔지. 75 그러니까 치료하다. 우리 서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드리겠다. 공사 필요한 공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공사하겠다. 치료 공사고요. 누가 할 것이냐? 제가 또 서구의 사이거든요. 서구사이가 하겠습니다. 4942입니다. 절대 안 까먹겠다. 치료 공사 서구사위. 이야, 이건 그거죠. 제가 알고 있기에 서구에 처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서구의 사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때 네. 최초로 시행됐던 노스펙 블라인드 채용에 10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비서관이 되신 분. 네. 저거 화면 보여줘봐요. 이게 왜 화제가 됐었냐면은 이거 갈라치기가 아니고 지금도 민주당에 있죠, 저 양반. 청와대 청년 비서관이었던 사람. 이름은 검명 안 할게요. 거기는 그냥 꽂혔다 그래서 그때 불공정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야, 경기도에 청년 비서관은 106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이게 모경종이야. 이거였었거든요. 맞아요. 네. 논란 자체가. 그때 청년 비서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게 당사자가 저였고요. 거기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청와대에서 발탁을 또 그 자리에 발탁을 하더라고요.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6대 1. 와. 근데 그 노스펙 블라인드. 네. 저도 그런 주의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난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야. 우리 직원 뽑을 때 학력, 경력 이런 거 일체 없이. 좋습니다. 딱. 그래야죠. 실력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실력도 없는 윤석열 같은 서울대 출신들이 장악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해. 그렇죠. 근데 왜 본인을 뽑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노스펙이라고 해서 제가 스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항상 강조하고 다니는데 스펙을 안 봤다는 거지. 그렇죠. 뽑을 때. 제 이야기를 썼어요. 이게 채용 방식이 당신이 경기도에 들어오면 당장 뭘 하고 싶은가 이런 걸 쓰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이런 내용을 쓰면서 포인트는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사례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대표께서 그때 계곡 불법 점거하는 그걸 철거하는 사례가 핫했는데 그런 방식처럼 하겠다라고 했더니 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혼자만 뽑힌 건 아니죠? 혼자만 뽑혔죠. 혼자만 뽑혔어요? 네. 우와. 근데 106대 1이 사실 우리 세대에게는 익숙한 숫자 또는 별거 아닌 숫자일 수도 있어요. 몇천 대 1, 몇백 대 1은 기본이니까요. 그러면 청년 비서관으로 추진했던 정책들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들어가면서도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 청년 포털, 경기 청년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뭘 알아야 청년들이 경기도에 무슨 정책이 있는지 알아야 그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경기도에 그게 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경기도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정책, 중앙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청년 정책 포털을 만들었던 게 제일 자랑스러운 본인이 만든 일이에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 들어갔는데 그- 마침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 네. 주도를 했다. 그렇죠. 야, 그거 말고도 좀 뿌듯했던 거는 면접 수당이라는 거 있거든요. 면접을 보통 대기업에 보러 가면 거마비처럼 면접 수당을 줘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은 면접을 준비하면서 막 양복도 사지도 못하고 빌려야 되고 헤어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에 대한 부담이 정말 심합니다. 면접 한 번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여러 차례 면접을 보는데 그때마다 청년들은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면접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면접 수당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시도했었죠. 예. 모경정 후보만 해도 대략적으로 보면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힘들죠. 스펙을 무엇을 쌓아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당시 그 기업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스펙보다는 요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 좋은 사람들이 일 잘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허울 좋게 뭐 무슨 어느 대학 졸업 어디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재명 대표를 그리고 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보좌하게 된 거 아니에요. 청년 비서관으로. 네. 이재명 대표가요. 저도 이재명 대표 한 10년 알게 된 사이인데 당시 성남에서 왜 청년수당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되던 시절이라서 청년에 굉장히 관심 많았던 거의 최초의 정치인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카테고리로의 청년. 그렇죠. 응.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 삶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당시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미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청년 기본소득, 성남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이란 단어는 아니긴 했지만 청년 기본소득 자체가 일반 청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삶의 질 또는 삶의 다양한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다는 점을 네. 이미 캐치하고 있었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앞서간 분이에요. 오늘 또 내가 신년 기자회견 보면서 저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장교로 군 생활했어요? 네. 그러니까 ROTC 장교. 그렇죠. 학군단. 그래가지고 가서 장교로 대위까지 달고 중위까지 달고 그 굉장히 짧게 가는 거네 그거는. 28개월인데요. 28개월짜리. 네. 군에 남아달라라는 만류를 뿌리치고 나오긴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체질 같은데. 근데 그게 사회생활 도움 되죠. 엄청 되죠. 일단 군대 조직 자체가 많은 그 사회의 다양한 여러 지역, 그다음에 뭐 계층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생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을 한꺼번에 같이 이끌고 나가려면 그들을 이야기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게 참 필요한데 그게 결국 사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그게 내가 딱 좋아하는 스펙을 막 갖고 있어 보면은 군대도 이렇게 지금 장교로 갔다 오고 지금 총격전도 한번 하고. 네, 그랬어요? 네. 언제? 정확히는 총격전이라기보다는 2014년에 저희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고사총을 막 쐈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영토에 낙탄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사격도 하고 그쪽에서 또 대응사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접 또 대응사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별걸 다 해봤구나. 그럼요. 진짜 목숨을 걸어보고 네. 왔어요. 그날 저녁에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청년이죠. 경기도에서 뽑혔을 때도 청년이지만. 그럼요. 네. 청년의 나이라는 게 사실 조금은 애매해요. 제가 경기도지사 청년비서관 할 때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이라 했고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34세라고 하고 청년 기본부터 34세였는데 39세로 늘리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45세까지 또 청년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모경정 후보는 이제 정치권 기준이면 이제 머리 피도 안 마른 담배 신부를 말라이. 살짝 말랑말랑하고. 아니 근데 그래요. 저는 제 개인적은 네. 진짜의 어른은 30, 40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어른이 아이가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뭔가
혈기가 왕성할 때 뭔가 사회를 바꾸는 힘은 30, 40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하도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다 보니까 30대나 40대가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된 되는 거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주변만 봐도 30대 친구들이 어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요즘.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를 가까이서 봤단 말이에요. 네. 사진 구경 한번 할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 저 윤용조 후보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말고 저기에 비서실장도 있고 대변인도 있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목용종을 몰랐던 사진들 속에 아, 저 사람이 목용종이야 하는 사진들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사진은 뭐예요? 이때 어디 조문 가시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랑 같이 조문을 들어가는데 뭐 누군지 기억은 납니다만 어쨌든 어딘가에 조문을 가실 때 옆에서 같이 모시고 들어가는 길이죠. 네. 자, 이거 복장이 그렇네요. 그 다음 사진은요? 그 다음 사진은 오른쪽. 이게 아마 대표님이 그 단식 하시다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셨던 적이 있어요. 단식을 하고 한참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그때 수원에 갔을 때 그때 모습인 것 같아요. 표정부터가 벌써 정말 분노에 차 있는 표정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호위무사한 느낌 나네. 자, 그 다음 사진은요? 이건 어떤 행사에 참석하시는 길인데 항상 뭐 붙어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시면서 어떤 분이 말씀을 거시길래 또 저는 제 입장에서는 대표님 좀 편하시라고 잠시 후에 하시죠 했는데 대표님이 귀담아 들어주시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러시다가 이번에 테러 당하신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지지자분들에 있는데. 대한 거리 때문에. 네, 맞아요. 이 다음 사진은요? 이거 단식하실 때예요. 단식하실 때 저희 그 앞에서 집회했었지, 맞아요. 할 때 집회를 마치고 올라가실 때 사진이네요. 야, 저 멀리에 어딘지 금방 알겠네요. 정경련회관이 보이네. 네. 저 빌딩.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원 출석하실 때 같은데. 네. 저 한참 컨디션도 안 좋으시 단식하시고 나서 저 지팡이 짚으시는 거 보이시겠지만 저기는 또 이 에피소드를 또 윤용조 후보가 또 써먹기도 했어요. 우산하면서 목용종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자, 다음. 이것도 아까 그 촛불 집회할 때? 때네요. 네. 저 때가 한참 체력 떨어지셨을 텐데. 네. 비서실 차장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비서실 차장이 직책이 차장인 거고요. 대표님 옆에서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 요건 멋있다.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지금. 이거 부산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부산 갔을 때 식사로 들어가시는데 어떤 분이 지지자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하시죠. 지금 식사 시간 늦었습니다 하는데 대표님이 놔두세요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웃어주시는 따뜻한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 짤. 요 사진은 이게 개항에서 뭐 행사할 때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옷을 보니까. 저 옷은 안 입으셨어야 되는데. 왜? 좀 더 젊게 보이시는 옷을 입으면 좋겠는데. 근데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시면 뭐라 그래? 아니 이걸 제가 핸들링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이고 좋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적이면서도 예쁜 옷도 많이 있습니다. 동네 아재.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좋기도 하네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지자분이 대표님 생신이라고 꽃다발 줬을 때인 것 같아요. 야, 또 이 방송 보고 있는 분 중에 이거 준 분들 분명히 있어. 그렇죠. 네. 대표님 지금 머리가 지금 정돈이 안 돼 있죠. 네. 아직 그 머리 정돈을 하시기 전인데도 저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요. 네. 네. 저도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용종을 알고 보니까 사실 되게 이 스토리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 전에는 왜 이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목용종을 몰랐을 때는 저 가운데 김건희가 있는 대통령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용종을 안 뒤로 이 상황이 사진이 스토리가 생기는 거지. 자,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봉하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봉하마을에 갔을 때인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왼쪽인가요, 지금? 이거 대표님 단식하시다가 결국에는 쓰러지셔가지고. 그때. 제가 119 제가 불렀거든요. 몰래 사실상 거의 몰래. 그렇죠.
병원에 입원시켰던 장면. 맞아요. 뭐 몰래까지는 아닌데 옆에 하도 앞에서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했고. 근데 저 표정에서 드러나는데 전 너무 심각했어요. 대표님이 아침마다 제가 숨 쉬시는지를 확인했거든요. 아침 일찍이었죠. 예. 새벽이었어요. 제가 거의 같이 잤으니까. 그 스토리가 딱 그거네. 그 다른 뭐 비서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숨 쉬는지를 지켜봤다. 네. 숨소리 들었다 이거니까. 이게 아침 일찍이었어요, 사진은. 저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진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런 비슷한 사진은 좀 많아요. 법원 가실 때, 출석하실 때인데 대표님이랑 저랑 어떻게 또 마침 표정이랑 포즈가 또 같아가지고 지지자분들이 좀 많이 보내줬던 사진. 요거는 사진상으로 보면 닮았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왜 그 막내 동생 느낌 정도? 좋아하면 닮는다고. 그러니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네. 예. 가까이서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모든 행동에 의도가 있는 분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네. 뭐 말씀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다 어느 정도 의도가 있고 그만큼 깊이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뭐 집중력 하나는 제가 봤을 땐 세계 최고 아닐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어떤 거 하나에 집중하시면 못 들으실 정도. 그 집중력이 지금까지의 대표님의 업적을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악마만 되지 않았다면 네, 저는 정치인 중에 완전체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완전체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악마가 되다 보니 악마를 벗겨내는데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진짜. 대표님이 항상 지난번에 누구한테 말씀하시면서 저 뿔 안 났죠? 이러시는 거예요. 저 악마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 뒤에서 너무 들으면서 웃긴 게 아니라 좀 안타까웠어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테러까지 당하셔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그 애잔함과 짠함이 있어서 오히려 더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증폭되는 측면도 있어요. 맞아요. 고난을 안 당했으면 그냥 그 잘난 정치인으로 끝났을 텐데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본받을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의 자세를 굳이 따지자면 안 될 걸 안 된다라고 할 줄 아는 분? 정치인 분들, 뭐 제가 이제서야 정치를 시작하긴 합니다만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 정치인 분들은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될 것 같습니다.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근데 대표님께서는 정확하게 따지고 정확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저번에 그 전라북도에 수해 났을 때 네. 텐트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옆에 있었잖아요. 어떤 정치인도 생각 못하는 그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새날 방송에서 공약 이행 평가를 공약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약을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공약이 돼요? 그건 공약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공약 이행 평가가 한 90% 이상 넘는 이유가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만 공약으로 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것만이라고 해도 정말 필요한 것들, 그렇죠. 우선적인 것들을 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성이 1이라도 더 가능성이 높다면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렇죠. 저는 그게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곡 사례를 많이 좀 드는데 주차장 이야기를 한번 할 때가 있어요. 주민분들이 주차장 확충해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오래 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지원해줄 수 없다라고 한 다음에 다른 방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운이 없어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좀 더 길게 두고 써라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그냥 마냥 안타깝고 아쉽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런 측면도 있어 보여요. 지금 저 김지호, 윤용조, 모경종이 가깝게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를 떠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요. 저는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포지션 변경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다른 역할로서 충분히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뭐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나만큼 해주실 수 있을까? 마치 그 엽기적인 그녀에서 차태현이 전지현을 위해서 하는 말 그런 것처럼 그런 걱정은 좀 있죠. 네, 떠난다라는 거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리적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반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네, 근데 보통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까운 반말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반말하고 진짜 가깝진 않은데 가까운 사이면은 직접 부르는 이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면 모비서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한테는 모 이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건 반말이네. 그건 진짜 가까운 거네. 근데 항상 그 존대를 또 해주세요. 그게 또 감사하죠. 예. 한참 아들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뭐라고 불렀던 건 아마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우리 직원들이랑 단체방에서 이제 업무 지시할 때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봤다는 표시만 해라. 동그라미 두 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어쨌건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젊은 정치인. 내가 지금 오늘 이번에 인터뷰하는 이번 총선 때 제가 인터뷰하는 가장 젊은 정치인이에요. 아마 현역 정치 후보 중에 현역 국회의원과 후보 중에 가장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젊은 신인 정치인이 더 많이 정계에 진출하는 이유를 내가 묻는다면요? 정치인은 좀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께서 항상 필요로 하고 그 길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옛날 내비게이션은 지도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이 시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가장 업데이트가 빠른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젊다라는 것 자체가 티맵이나 카카오네비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정치에 많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한 사회 분야로 놓으면 안 돼요. 네. 정치는 모든 것이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치는 효능감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정치에 대한 악마화만 계속해서 진행돼서 정치는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용해 먹는 게 국회의원 50명 줄이자는 한동훈 같은 불의인 거고 그렇죠. 이재명 같은 정치인을 잘 부려먹어야만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오늘 아까 시사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뭐냐면 부패지수 7년 만에 떨어졌다. 청렴지수가. 네. 근데 그 상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복지국가들이에요. 그럼 거기 복지국가들인 경우는 언론자유지수, 민주주의지수 다 모든 게 고위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사실 복지국가거든요. 복지국가가 되면 청년 이야기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청년이라고 굳이 나눠가지고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세대가 다 동등하게 공정하게 그런 기회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청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떼어내는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기본소득처럼 모든 세대가 다 수긍할 수 있고 모든 세대가 두텁게 복지 혜택을 입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목용종처럼 뽑으면 기본소득은 바로 되겠네. 300명을 로스펙 블라인드로 한번 다들 뽑아주십시오. 근데 그럼 다른 질문. 지금 이제 아까 지역구 아마 이제 비례대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더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 그렇죠. 중에. 지역구에서 하고 싶은 정치. 지금 이게 인천 서구을이란 말이에요. 인천 서구을은 민주당의 현역 재선 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네. 지역구에서 하고 싶은 정치가 뭡니까? 공약과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곳이 2026년에 검단구랑 분구가 돼요. 특히 이제 검단구가 되면은 새로운 자치구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벌써 이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곳과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의 주민들께서 조금 갈등이 조금 커지고 있어요. 정치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 또는 그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펼쳐야 되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5호선 연장 문제거든요. 5호선역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신도시만 거치고 나가느냐, 원도심까지 걸치고 나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역 주민들께서 박탈감도 많이 느끼시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효능감을 많이 못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5호선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인천시가 원래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안대로 추진하는 거를 제 첫 번째 좀 공약을 하되 신도시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아, 이렇게 그런 이야기 계속 하다 보면 착공 자체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벌써 9년, 10년 후에 된다는데 먼저 착공 자체는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추진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야, 공부 많이 했구나. 그럼요. 공통되는 부분부터 먼저 착공하자. 이게 제일 첫 번째 지역 현안 중에는 1번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와 대표한테 배운 일머리.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이 일이라는 게. 그럼요.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새날방송에서 공약 이행 평가 지금 한 45군데 정도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네. 공약 이행들을 민주당도 포함해갖고 거의 못해요. 처음에 초선으로 나왔을 때는 그 지역에서 써준 공약 던지는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같은 좀 뜬구러니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공약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진짜 지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있잖아요. 공약 이행 평가를 했더니 최소한 8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 열심히 하죠. 당연하죠. 효능감이 있는데. 네. 근데 보면 지역이건 수도권이건 다 똑같아요. 공약을 이행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약 자체를 본인이 생각해냈느냐가 일단 첫 번째 문제일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주민들의 삶을 살면서 느낀 점을 공약으로 만들면 아까 제가 청년 포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공약을 이행하는데 본인이 먼저 노력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써주거나 그렇지,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한답니다. 예, 알겠어. 이거 좋네요.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공약도 막 몇십 개 내지 말고요. 실제로 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공약 한 지킬 것만 한 5가지만 딱 해서 비서 한 명씩들 딱 배치해가지고 야, 이 공약 전담. 그러니까 열받는 게 뭐냐면은 공약을 저희가 냈어요. 네. 관련한 법 발의도 안 해. 그리고 4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다 그래. 이 말이 됩니까? 참. 뭐 오늘 공약만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네. 그럼 만약에 국회 들어가면 상임위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국토교통이 가고 싶어요. 오. 교육위원회도 가고 싶긴 한데 이 소득 기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나 여러 가지 주거 복지 관련해서 소득 기준에 대해서 한번 관심 꼭 가져주시길 바라는데요. 결혼을 하면 소득 기준 합산이 2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 이하는 혜택을 못 받는다 뭐 이런 거였다면 이상이면 부부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 또 2명이면은 한 약 1억 4천, 못해도 1억 넘게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부부 합산을 하면 소득 기준이 더 가혹해져요. 이런 거 자체가 도대체 왜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주거복지 관련된 내용도 좀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5호선 문제 이 정말 근시안적인 국토교통부 대광위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국토교통에 가고 싶습니다. 야, 이번에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출생률 대책이 나왔었거든요. 네. 한동훈네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은 남편들 출산휴가 늘려줄게가 거의 대부분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한 자녀 나왔을 때, 두 자녀 나왔을 때 네. 굉장히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었더만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게 이재명 대표가 표 짜고 하는 공약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안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성격이나 스타일이. 근데 그거를 양시 양비론으로 딱 묶어가지고 한동훈이가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못하는 느낌을 주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 정말 사장되어야 될 태도 아닐까 싶은데요. 맞죠. 이 결국에는 방출생 문제도 하셨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쉽게 풀릴 문제들인데 물론 남편들에게 휴가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그게 과연 본인들의 우선순위로 해야 될 문제인가, 근본적인 대책인가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질문 좀 패스해 볼게요.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제일 하기 싫은 거, 청년이라면 하기 싫은 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맞아요. 저도 아침형 인간이 못 돼서 출퇴근 인사 때 기억에 남는 유권자분이 있다고, 지역 주민이 있다고? 그거 뭐예요? 다 기억난다고 사실 대답해야 되는데 정말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본인께서
제가 개항 선거 하실 때, 대표님 개항 선거 하실 때 저를 봤대요.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저의 뭐 인상착의부터 해서 뭐 이런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는, 저는 그때도 좀 그림자처럼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일단 유권자분들 중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목용종이 요즘에 SNS상에 엄청 뜨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혹시 옛날에 트위터 지금 X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목용종 후보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2030 청년 당원들이 목용종을 또 막 엄청나게 올려치기 하고 있어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목용종을 2월 달 안에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정치인으로 만들어야 돼. 저는 좀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음. 저희가 하는 것처럼 하면은 모든 전국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SNS만큼은 좋은 교과서로 삼을 만하다. 저희 팀이 정말 노력하고 있고요.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근데 지금 청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있잖아요. 청년은 이제 때가 안 묻은 사람들 느낌이야. 아, 네. 고르고 발라. 근데 정치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있잖아요. 기본으로는 진영 간의 갈등이 있고, 네. 계파 간 갈등이 있고, 네. 그런 거 보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좀 밥그릇 싸움처럼 보여요. 네. 뭐 계파 구분 또는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가 정의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대표하고 가깝다고 해서 어떤 그룹이다. 나는 대표랑 가깝지 않으니까 무슨 그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고요. 결국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 때문에 이런 계파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사실 왜 최근에 저는 이낙연 씨 네.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고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재벌이 돈을 혼자 벌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소비자나 국민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촛불 집회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촛불 혁명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국무총리 하시고 네. 당대표 하시고 대선 나가라고 당헌 당규까지 바꿔주고 온갖 혜택을 다 누렸어요.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제공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분이 후배들 부끄러움 줄도 모르고 탈당해서 나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기성세대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10대들이 보면 목용종 후보도 기성세대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선배인데 정말 부끄러운 선배가 돼버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른 또는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더 많은 경험과 연륜과 학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는데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을 비교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서운한 적은 있어요. 네. 뭐 어떤 일이 있어갖고 네. 많지는 않고 한두 번 있었는데 근데 나 그래도 이재명이 싫진 않아요. 정반대로 싫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와 저 존경스럽다 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세요. 나보다 형이니까 그럼 따르게 되는 존경심이 생겨서 나중에 작게 서운한 일이 생겨도 넘어가요 그냥. 이재명 그럴 수 있어. 일종의 이제 뭐 까방권 같은 거. 친하다고 해도 본받고 싶은 약간의 멘토 같은 거잖아요. 아, 네. 이낙연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세상 갈 때가 다 가져요.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거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러니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 반면교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게 비교가 더 되는 거죠. 그렇죠. 흉 보자고 보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빡이 확 치네요. 자, 언론이 지금 그 친명 자객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객공천이네. 야, 자객한테 칼 맞았어 대표가 무슨 자객공천이야, 씨발 진짜. 자객이라고 하면은 자객은 누군가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전 누가 보내시지 않았고요. 공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천을 받지 않고 지금 경쟁을 하겠다고 경선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인데 저런 프레임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저기 지금 여러분들 채널 계속 꾸준히 보셨다 그러면 화면상에 윤용조 나오고
지금 김지우 나오고 지금 MBN이 3명을 세트로 깐 방송이에요, 저게. 전 영상으로 나왔어요, 저기. 네, 그러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친명을 벗어나가지고 극친명 비서 출신들까지 출마한다고 나쁜 프레임으로 저렇게.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디 나가라 찍어준 사람 아니잖아요. 아, 절대 아니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절대 하실 분이 아니고요. 뭐 아까도 누군가 물어봐서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일한 거 자체가 일한 장소가 대표의 옆이었을 뿐인 거지 제가 대표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거나 지금 현재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일각에서 누가 아빠 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왜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래요. 보신데? 저희 아버지 잘 모시고 다른 데 잘 계시는데 아, 찬스라고 하는 것도 참 억울해요. 전 찬스란 걸 받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조심하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일단 친명 비명을 떠나가지고 어떤 지역에 도전자가 일단 오면 안 됩니까? 아니 공정하게 하면 당연히 다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런 욕을 들으려 그러면 친명 지역구의 이재명 대표의 직권으로 다 친명으로 전략 공천해버리면 돼.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경선 붙는 거고 어쩌다 보니 어떤 지역구는 친명 비명이 붙게 되는 거고 이거를 정말 악의적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지금 몰고 가는 언론들이 가장 나빠요. 이 프레임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프레임 전환을 좀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친명, 비명, 뭐 찐명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단지 옆에 있었다 해서 연명, 옆에 있었을 뿐 측명, 어. 단지 옆에 있었을 뿐 그렇게 프레임 전환을 열심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론상에서 네.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이 여론조사 대충 돌려보니까 불리해. 근데 남 탓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민심을 못 얻었는데 야 이재명 친한 사람들이 다 해먹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게 이제 컷오프 되고 뭐 비슷하게 네. 공천 뭐 확정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 지금 면접 보고 왔거든요. 당에서 나름 그 시스템을 잘 갖췄다라는 걸 오늘 면접 보면서 좀 느꼈어요. 면접 질문이 생각보다 저는 정말 형식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심도 있는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시간이 한 5분에 10분 정도밖에 안 되죠. 길어면 한 10 몇 분. 10분, 3명 들어가서 한 10분 했습니다. 어.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제 이야기를 많이 펼칠 수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랑 시간차가 거의 없었겠는데 인천 한꺼번에 이렇게 뭐 선거 구별로 하잖아요. 대기실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대기실 풍경도 좀 웃겨요. 뭐라 그러셔요? 네. 아 대표님이랑 보시는 분도 많고 네.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악수만 하고 눈인사만 했고요. 뭔 말인지 알겠다.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웃긴 게 현역 의원님들께서는 또 다 아시고 또 하니까 같이 앉아 계시고 저는 뭐 좀 눈빛으로만 느낌적으로.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는 자기 그 관련해서 원칙이 아닌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경쟁을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에 자기 측근 챙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안 오히려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나쁜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게 문제고. 자 그러면 네. 제가 이 모경종의 뒷조사를 좀 하다가 보니까 네. 그 트위터 X의 아이디가 모 알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고민 정말 많이 해서 지었습니다. 저거 경종을 울린다. 모 경종 절대 안 까먹어 이제. 이게 제 이름을 잘 지어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 씨가 한 번이라면서요. 네, 거의 한 번이죠. 하나 있긴 한데 다 한 가족입니다. 그 저도 친구 중에 한 명이 모 씨가 있었는데 진짜요? 다 그런 식으로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경종을 울리려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건 있지 이제 그 뭐 저 익명으로 할 때 모 의원 할 때 그거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예전에 이제 비서관 직책을 달고 있을 때 모 비서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이 뭐예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 까먹긴 하죠. 그럼요. 이제 모자가 좀 특이한데 이름 소개할 때가 힘들어요. 특히 전화할 땐 잘 안 들리니까 모경종입니다. 모자 할 때 뭐예요? 이 말을 꼭 해요. 그리고 목자로 들릴 수도 있고. 오경종으로 쓴 경우 많고요. 모씨입니다. 모경종. 모씨.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종을 울리는 모 알람 씨. 자 마지막 질문. 네. 모경종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산소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산소 뭐
뻔한 진부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요. 산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산소에 대한 중요성도 딱히 모르고 사는데 산소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정치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 청정한 산소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어디에다 있고 언제나 있는 것이 산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청정 산소 같은 좀 정치를 저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요즘 화면만 봤거든요. 네. 시간차가 있긴 한데 저런 모습과 목소리로 언젠가 현역 의원이 돼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저도 장교 출신이라 어. 많은 병력을 제가 그 통솔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소리 지르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저런 눈빛과 목소리여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정치인 한 명 지금 만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목용종을 최근에 알게 됐지만 어떤 정치인이 거쳐야 될 최고의 저는 엘리트 코스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찬이십니다. 106대 1을 뚫고 행정이란 걸 같이 배웠고 네. 그리고 나서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당대표 옆에서 받고 경기도지사 옆에서 받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황해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황해로 나가는데 생각이 바르고 정신이 바르고 이러다 보면은 저는 콘텐츠 있고 그러면 네. 저는 일찌감치 정치인 돼서 정말 좋은 코스 밟아가는 장래에 촉망받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그 말씀 그대로 가슴 깊이 새기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뤄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 경정 후보 010-7504-4942 인천 서구 의뢰에 계시는 분들, 서구 갑도 괜찮아. 인천에 계시는 분들, 그것 좀 해주세요. 그거 지인 찾기 같은 거 좀 통해 가지고 모 경정 후보를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출마 선언하니까요. 네.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후원. 제일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경종 지금 우리 3인 시리즈의 마지막 모경종 기업은행 490-083437-04-012 서울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모경종 후원에 그 방송을 봤더니 이 친구가 정말 정치 잘하겠더라. 고생했다. 그 인터넷상에 가면 그런 얘기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진짜로 살린 분이라는 표현까지 인터넷상에 올라오더만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계속 옆에서 있었으니까. 자, 여러분 기업은행 490-083437-04-012 모경종 후보를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번호 아까 알려드렸었죠. 010-7504-4942 서구의 4위.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못다 하신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이 좀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챗GPT 요즘 유명하잖아요. 챗GPT도 결국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동안에 뭐 어떤 쌓아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결과물로 현출해내는지가 중요한 시대이니만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정치인 또는 한 사람으로서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입법으로 또는 좋은 정책으로 녹여내는 그런 사람이 돼보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청년은 다르구나 느낌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짧게 끝내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요것만 간단히. 네, 자, 3인방 시리즈 마지막 모경종 후보 인터뷰였습니다. 모 후보는 또 이제 지역구 돌아가셔가지고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보령 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구자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필입니다. 네. 원래 이제 필자 들어간 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조용필처럼 네. 본인 이름으로 혹시 삼행시 같은 거 지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뭐 제 이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구자철은 들어봤는데 구자필은 잘 못 들어봤다. 뭐 구자철은 이렇게. 축구? 축구. 네. 정치는 구자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근데 이름이 나라를 구하실 분이세요, 보니까. 아유 그래요. 네. 자, 이분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
성남시청 민관협치 담당 조정관, 성남시청 자치행정 담당 조정관, 그다음에 기본사회 충남본부 공동대표, 보령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여러분 딱 보면 저 경력이 딱 보이지 않아요? 왜 새날에 나와셨는지 대충 느껴지지 않으세요?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의 과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거죠. 예. 자, 이 이력을 보고 누군가가 그 온라인상에서 뜬 걸 제가 봤어요. 찐 실무자네. 이거 말고 이력 훨씬 많잖아요. 아니 뭐 그냥 열심히 뒤에서 묵묵히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너무 뒤에만 있었어요. 음지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맨 앞에 나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예. 자, 이제 이야기 네.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일단은 그거 있죠. 얼마 전에 충남 서천에서 화재가 났어요. 거기서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저희 거기 지역구로 따지면 서천 보령이지만 네, 서천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때 일어났던 저 사건 봉합쇼. 뭐 사실 뉴스를 보고 많은 그 애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와서 고개 숙이고 정치 쇼하고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가고 정말 1층에 있는 상인회장 한 분만 만나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2층에서 기다리시던 상인들이 너무 화가 났죠. 뭐 물론 뭐 경호처에서 뭐 막아서 안 됐다, 뭐 그냥 다 상인인 줄 알고 갔다더라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다 서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많이 화가 났죠. 저희는 뭐 그렇다고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가서 상인분들의 아픔과 그 삶터를 한 번에 이제 다 이제 잿더미로 변했기 때문에 저희 가서 열심히 돕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실무적으로 도울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이렇게 보듬어 드리고 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이게 설 명절 얼마 안 남겨놓고 네. 거의 전소됐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건조하는 생선들도 있고 화로 수족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하거나 이제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몇 천만 원어치를 다 사놓으셨는데 아이고. 그게 한 번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네, 그런 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나 포스를 담당하는 그 지원하는 분들 또 에어컨 뭐 스티로폼 박스 뭐 이런 그 연관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성명서 비슷하게 내고 재 현장에서 화해 네. 정치쇼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천 국민에게 사과하라. 네. 그래야죠. 네, 그렇고 성금 모금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충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데 사실 2월 16일까지밖에는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성금 모금을 하는데 동참을 해서 서천의 상인들의 아픔들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하고요. 서천이라는 동네가 사실 이 특화 시장이 거의 랜드마크예요. 아, 이제 그렇구나. 그 지역의 상권이 전체가 이 시장으로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5일장도 그 주변에 이제 열리긴 하는데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역에 있는 약국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네. 편의점, 식당들이 다 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라고 일단 상인들은 얘기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천군에서 충남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이런 모금 운동을 통해서 좀 많이 알리자.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으로 웹저버 만들어서 아이고. 계좌를 만들어서 여러분 농협 474-001-003445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여기 좀 성금 좀 보내주시고요. 거기다가 보내는 사람에 구자철 새날 이렇게 써주시면 웃을 일은 아닌데요. 그러게요. 예. 삶의 터전이 완전히 깡그리 맞아요. 날아가는 상황이고 예. 여기 상설 시장이었나 보죠? 그렇죠. 상설시장이고 이게 불타니까 5일 정도 없어지는 거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되게 좁고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어서 좀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올라오신 우리 구자필 후보님.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 공통점 연관성이 많으신 분이라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이래 교수도 보셨겠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고요.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대선 때부터도 얘기했던 거였고, 음. 특히 저는 이제 이 보령 서천 지역이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약 한 15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령이 9만 6천, 9만 5천까지 계속 떨어졌고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죠. 서천은 지금 한 4만 9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기본소득 제한 뭐 100% 저는 공감하는 거고, 대학 등록금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대표 공약으로 하는 것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청년 일자리 본부장을 했는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정말 신경 써서 뭐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뭐 당에 있는 기본사회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도 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그 부류의 반응은 그 돈 어디서 나오냐? 네. 그 돈 세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찰 주는 거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게 현찰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현찰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쓸데없이 들어가는 그 인건비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통행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더 상인들에게, 지금 이제 서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모금을 하면, 또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면 그게 상인들한테 직접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현금으로 직접 주되 관리를 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게 나아가야 지향해야 될 점인데 예. 아직도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게 정권 바뀌면 더 심한 거잖아요. 뭐 엄밀하게 따져서 기본소득은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어르신들한테, 그렇죠. 노인들한테 그렇죠. 줬잖아요. 그것도 기본소득이죠. 그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의 찐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굳이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그 전에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지금 이재명 대표랑 같이 찍은 사진이 일단 이거고요. 이건 최근 겁니다. 최근에 찍은 네, 거. 최근에 기본사회- 당 대표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 네트워크, 기본소득 지급 네트워크 행사장에서 잠깐 오시길래 찍었던 사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예. 자, 과거 사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재밌더라고요. 자, 이 사진에 보면은 어떤 사진? 낯익은 얼굴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김지호, 아. 김용, 네. 심지어 여기는 남경필 지사일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네네. 성남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운동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저희 지역에 이제 자연 녹지, 보존 녹지에 물류 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때였는데,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주거 환경도 해치고 아이들 교통 통학로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열심히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이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은 그 남경필 지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하는 거였는데 이거 철회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이기고 나서 갔던 건지 거의 이길 때쯤이었는지 철회를 발표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청 수원으로 갔었죠. 아, 그래서 그때 뭐 낯익은 얼굴들 김용, 김지호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요. 보이네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보면은 가장 충격인 게 우리 후보님 머리 긴 거. 음악하셨어요 혹시? 아, 음악은 아니고 저 때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런 예술가? 예, 아. 뭐 예술이라기보다 가든 디자인을 할 때여서 뭐 조경을 할 때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상대 느낌이지 참모 느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성남에서 2011년, 12년도부터 이제 통장을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들을 받아서 시에다가 제출하고 그걸 좀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님 성남시장일 때 좀 피곤하게 했던 사람 중에 예. 하나였죠. 그러니구나. 네. 머리카락이 확실히 충격적이긴 하네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이제 같은 자리에서 찍은 네, 게 같은 아닌가 싶은데. 예. 사실 제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좀 반했다고 할까?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렇게 저희가 만든 유인물들을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예요. 진짜 그런 거 체크하는 네, 거는. 정말 그 확실하게 이걸 보시고 뭐 총력으로 막겠다고 트위터에다 올려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보존 녹지를 저희가 잘 지켜냈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들을 잘
지켜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사진은 한편된 느낌이에요. 이제 어디? 아, 김용, 구자필, 네. 판교 환경파괴 물류단지 백지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서명부를 그때 음. 지역 주민들을 이제 서명을 받아서 이제 경기도에 제출을 했고 실제 그 당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이제 민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기자회견도 하고 서명지를 이제 전달을 할 때 그 당시에 김용 우리 민정원 부원장님이 그 당시에 직무대행이었어요. 지역위원회. 그래서 이제 민원을 같이 힘을 실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아. 자리에 오셨었던 거예요. 네. 저 사진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샤프하고요. 야생마 같은 느낌 나고. 그때 그 사이에 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거칠었죠. 거칠었는데 네. 좀 열심히 싸울 때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그런 아주 비장한 눈빛이네요. 저도 보니까 좀. 네, 다음 사진은 뭐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 안정부문 모범 시민상을 받은 거였는데 네. 좀 약간 경직돼서 그날 네.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상을 주시는 그런 이재명 시장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때 그랬습니다. 네. 야, 구자필 부동자세. 저 사진을 왜 골랐는지 모르겠네 제가.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람 쓰는 걸 보니까 뭐 김지호도 그렇고 윤용조도 그렇고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진짜 일 잘할 사람들을 결국 자기 편 만들어서 일로 쓰더라고요. 써먹더라고 사람을.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재명 사람이 돼가는 과정. 네. 저 사진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235. 이건 무슨 모임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15년인지 6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고 같이 뒤풀이 하는데 여기도 낯익은 얼굴이 있긴 하네요. 김지호, 구자필. 네. 또 누구 있어요 여기? 뭐 정치인분들은 여기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성남 시민들 또 그리고 전국에서 모였던 지지자분들. 그래서 성남에서 그 당시에 토크 콘서트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카페트 콘서트를 끝내고 저희가 지지 모임을 이때 처음 그랬구나. 만들었던 그때부터 이제 지지 활동을 했던 거죠. 그 중에 몇 사람은 이재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 생각난.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봐요. 이것도 성남시장 때입니다. 이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광주에 내려가서 아마 강연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 네. 강연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저는 성남 시민이었는데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제 235 우리 회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응원을 하러 피켓도 들고 현수막도 들고 이재명 외쳤던 그때 식당에서 뒤풀이 하는데 사실은 저가 가지고 있는 사진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지지자들한테 양보하고 줄 세워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진이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옛날 사진 중에는. 네, 옛날 사진 이거밖에 없어요. 다음 사진 봐봐. 이것도 신기해. 특별해요 지금. 이건 뭐예요? 오른쪽 사진. 그게 사실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처음 만난 날이에요. 그래요? 네, 아들이 이제 당시 성남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현장 학습을 하러 그 성남함 견학을 하러 평택항으로 갔거든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 그때도 머리가 제가 좀 길긴 하네요. 이제 그러네요. 우리 아드님은 좀 하트를 좀 가려놨고 네,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 되게 피부에 와닿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현장 가서 이제 성남함 함장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 당시.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식당이네요. 이거는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유튜브 캡처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법원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여름에 밥을 먹는데 이제 그 당시 시장님이 자필 씨 일로 와라 이렇게 해서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앉았던 사진인 것 같아요. 성남 그 법원 앞에 그 우리 대표님이 잘 가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가가지고 같이 밥 먹었던 것 같은데 아마 유튜브 화면 캡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그거 받았던 게 이 사진인가요? 그때는 뭐 약간 감사패 이런 거야?
이제 시민상, 모범 시민상으로 아. 시민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선행을 하신 분들이나 지역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시민의 날 때 시민들한테 이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네. 성남시청 자치행정 담당 조정관, 경기도청 민관협치 담당 조정관, 네.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에 의해서 픽업된 거네요. 픽업이 된 것 같아요. 야. 사실 그때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음. 그 사업자까지 이제 다 없애고 그냥 공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직 생활을 좀 했죠. 일 잘해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 잘해서 이렇게 픽업돼서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네. 공직의 길 출마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건 운명 그래요. 같은 거예요. 운명 뭐 같은 거. 저희 아버님이 공직에 오래 계셔가지고 어. 공직에 대해서 뭐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아버지가 면장 하셨죠? 주교면이라고 보령에 어, 있는 그 면장을 면서기부터 면장까지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쪽에서 그 면장집 셋째 아들? 네 맞습니다. 아. 네. 셋째 아들 직원은 그냥 그렇게 사실 우리 형님들 두 분이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자,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뭔가 일 잘하게 생겼지 귀엽지 않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아, 네. 자, 본인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좀 까칠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냉철하거나 뭐 이렇게 매정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따뜻한 사람이긴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보고를 들어갔는데 구규정은 언제까지 내 밑에서 일을 할 거냐.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실력을 좀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러고 나서 계속 저도 공부했고 뭐 경기도 있으면서 야간에 대학 다녀서 석사, 박사 지금도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한테 이제 공부하고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그래서 대학원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인생 바꿔준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때문에 바뀌긴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많이 혼납니다. 댓글창 보면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진짜 이력으로 보면 찐실무자인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정무직으로 일을 시키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람 보는 능력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정치인을 좀 제가 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늦은 시간이든 이른 시간이든 열심히 좀 꼼꼼하게 일을 하는 편이고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그걸 좀 왠지 좀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제가 좀 많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맞죠. 그런 거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 사람을 교체할 때는 이런 사람들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 안에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권위주의 내세우고 검은 세단 타고 다니고 국민은 무릎 꿇리지 않는 사람.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요. 섬겨야죠. 시민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이재명의 정신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재명을 따른 사람 정신일 거고. 네. 근데 공통점 하나 발견한 게 이분이 촛불 집회 잘 나가시더라고요. 저번에 촛불 집회 한번 서천 화재 때문에 나오셨어 지난주에. 네네. 그때 이제 촛불 집회에 가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정치쇼하는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주고 우리 서천에 화재로 삶터를 잃은 우리 상인들 힘내시라 말씀드렸고 어찌됐든 민생이 실종되고 국민들은 안중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좀 혼내주러 가서 얘기를 했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쟁으로 비화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대신 더 많은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분이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서천 화재 때문에 무대에 올라간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죠. 저희 네. 이제 보령에서 시민행동 하시는 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동대 원형 로타리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그거 보여주세요. 얘기를 하세요. 너무 앞서갔어. 그거 아까 그 피켓을 지역 촛불 이야기를 네, 지역에서 이제 촛불을 매주 목요일 날 피켓 시위를 하고 한 2번 정도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이랑 촛불 집회를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윤석열 퇴진 또 보령 시민의 촛불의 의지를 담아서 저희가 이제 촛불 집회를 계속 근데 진행했죠. 저런데 지역에 가면 특히 양반 동네는 네,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역부터 이게 들들들 끓고 있는 모습 네.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한 150여 명 정도 모였었는데 사실 보령 시내에서 한 15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네.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보령에서 저렇게 시민운동 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계시는데 아직도 그런 끈끈한 그 식지 않는 민초들의 그 타오르는 그 정부에 대한 불만들을 계속 저희가 또 가서 얘기하고 맞습니다. 예. 발언도 하고요. 예. 근데 이번에 약간 좀 논란됐던 게 음. 충청도로 가면 네. 대도시권은 민주당이 좀 유리하고 예. 저 시골로 내려가면 국민의힘이 좀 쪽이. 유리하고 예, 예. 그래서 서천 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역대로 보면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찍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예, 있어가지고 뭐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한테 욕하면 안 되고 아, 그럼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박가리하면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 보령, 보령, 서천. 서천 자랑 좀 한번 해주십시오. 뭐 많은 국민들 또 이렇게 방송 우리 새날 보시는 방송 정치자분들이 대천 해수욕장을 잘 아시잖아요. 머드 축제 그리고 또 서천의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또 서천 해양 생태 관광지 또 국립 생태원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보령 서천의 정치 환경으로 보면 한 30여 년간 저희 민주당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랑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앞전 두 번까지도 한 1,500표 정도로 저희가 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후보가 3명이나 나왔고 아. 이번에는 민주당이 원팀으로 해서 잘해보자 뭐 그런 분위기고 그거 앞 잠깐 보여줘봐요. 네. 협약식 한 사진. 아, 네네. 원팀 협약식. 그러니까 누가 경선에서 후보가 되더라도 서로 밀어주자라고 네, 협약시켰다는 거죠. 그런 제안을 제일 먼저 했고요, 제가. 어.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하는 두 후보분들도 오케이를 했고 어찌됐든 이번에는 정말 하나라도 다 모아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원팀으로 가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들이 일반 시민들도 저희가 저녁 때 식당에 가보면 어이구 이번에는 민주당 그거 잘하면 되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당선 못 시켰던 지역도 네. 거의 박빙이어서 민주당 지지층만 나가서 투표장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지역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 투표장으로 많이 못 나오셨던 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이 끌어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여기는 보령 서천은 굉장히 모범적이네요, 보니까. 야, 누가 되든 서로 밀어주기로 해. 근데 그 지역 가면 그러지 않아요? 야, 우리 한 팀 되면은 우리 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선언은 그렇게 했고요. 어. 사실 쉽지는 않겠으나 원팀으로 가자라고 이제 온천하에 공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당장 며칠은 좀 힘들겠지만 툴툴 털고 나와서 열심히 원팀으로 하자. 뭐 이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 잘하는 거예요. 서로 지지고 볶고 막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잘하는 거고 구자필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사람이 착한 목소리네요. 선한 목소리 있잖아요. 아 근데 정치는 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 요즘에 그러니까 좀 착함에서 강함이 나와야지 예. 악함에서 강함이 나오면 윤석열처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목소리 진정성 있어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정성 있는 목소리예요? 전혀 없죠. 사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저희 국민들이 만나고 이렇게 국민들을 정말 하대하고 정말 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정부인데 저희가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어떻게든 저희가 꼭 끌어내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만약에 네. 여의도에 가면 1번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할 겁니다. 맞죠. 네. 그 목소리에서 선함이 네. 묻어나온다 이 이야기는 목소리가 안 좋게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네. 그 목소리 톤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구자필 후보가 내가 봤을 때 목소리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예. 목소리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에서 뭔가 이렇게 녹아드는 게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푸나님 목소리를 2016년 7년 네. 그때 그 왜 촛불광장에서 이렇게 타오를 때 이렇게 파란 새가 날아들다 그때부터 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네. 애로사항도 한번 물어볼까요? 애로사항? 애로사항. 네. 선거운동 중 애로사항. 네,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 특히 저희 같은 정치 신인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지역에서 많이 알아주시는 건 감사한데 문자도 더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후원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후원 계좌 한번 띄워줘봐요.
지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네. 여러분. 진짜 그렇겠네. 네. 일단요. 농협 351-1303-8351-83 지금 구자필 후원인데 여러분이요 후보자분들이 지금 워낙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후원금 많이 안 모여요. 네. 본선 들어간 많이 모입니다. 그쵸. 원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알고는 계세요. 근데 저기 보령 서천이요. 보령 서천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두 가지 해주시는 거죠. 전화번호 010-7155-9845. 아, 요거는 실무자 실무자 전화번호고요. 전화번호구나. 네, 제 번호는 아까 지금 썼는데 2448-2104. 네, 네. 010-2448-2104. 이게 애로사항이네, 일단은. 네. 자금이 문제네요, 자금이. 뭐 어쨌든 전화도 많이 또 주시고 문자도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이 우리 보령 서천에 있는 지인을 아시는 분들 또는 보령 서천의 권리당원 분들도 전화 주시면 또는 문자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전화 드리고 답변 드립니다. 문자로 지지 호소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어. 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 국회 들어가면 안 변해요. 무난하게 꾸준히 잘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주로 이번에 보니까 원래 김태흠 지역구였죠. 그게. 그렇죠. 정말 흠이 많은 분인데 그 김태흠이 지금도 보니까 서로 이번에 윤석열 내려오거나 또 갑질을 또 했더만. 아이고 그 인터뷰 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네. 상인회장한테 막 이런 거 인터뷰하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어찌됐든 그 지역은 정말 충남의 TK 지역이에요. 그래서 30년이 넘는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민주당 깃발을 못 꽂아서 이번엔 반드시 꽂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장동혁이라고 하는 0.5선이죠. 작년 그 보궐선거로 됐는데 김태흠이 충남 지사로 분당하면서. 가면서 네. 보궐선거. 네, 그때 이제 보궐선거했는데 결국에는 뭐 충남에 있는 분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홍성이나 서산, 대안, 공주, 청양, 부여 다 힘든 지역이긴 하지만 특히 보령 서천은 한 번도 바뀌질 않아서 제가 이번에 꼭 승리해서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지 않는 정치인, 진실함을 담은 정치인이 꼭 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선거는 지지자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엎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민주당 30년, 40년 당선 못 시킨 지역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진정성 있게 뛰시면은 저는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화재가 나서 내려왔는데 자기들끼리 봉합 쇼하고 올라가 버리나. 그 실제로 상인회장 한 명 만났는데 그게 10몇 초 대화하고 끝났다는 네, 거예요. 10초 얘기하고 끝났고요. 그 상인회장님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령서천에서 이제 특별 대책위를 만들어서 또 그 이후에도 간담회를 해봤는데 그 분노는 지금은 약간 사그러들긴 했지만 수면 밑으로만 가라앉은 거지 새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관이 이제 잘 하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실무적인 거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민심이 표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오버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실제 필요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를 저는 이동주 의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 필요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 지원책들을 저희가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다 그게 국민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기댈 게 없고요. 선거철 다가오니까 세금만 깎아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의 핵심은 아마 기본사회 연구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네.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민생으로 돌변해갖고 부자들 세금 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그것만 제대로 걷어도 서민들 좀 힘들지 않을 텐데 좀 많이 안타깝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그 보령 서천에도 좋은 후보가 있다는 거를 또 우리가 목소리도 좋고 또 옛날에 저 비하인드도 많고 이렇게 되는군요. 저는 이 구자필 후보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람 쓰는 스타일 알겠어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이런 후보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눈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표의 눈에 들어서 이게 소위 말하면 물건 되면 픽업해서 내 사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게 확실해지네요. 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 뭐 인생도 좀 바뀌긴 했는데 어찌됐든 정치를 함께 가는 동지로서 이재명을 응원하고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서 반드시 다음 그 정권을
이제 뺏어오는데 제가 최일선에서 최선봉에서 예. 뛰겠습니다. 예. 찐 실무자 형. 정말 일머리 있는 사람. 일머리 있는 구자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네. 새날 가족분들께 한 네. 말씀 하십시오. 우리 새날 가족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2016년, 17년 때부터도 계속 새날을 애청했던 구독자였죠. 지금은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유튜브 중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새날 보면서 저도 정치적인 감각들 많이 늘려왔습니다. 이번에 성남 경기도를 거쳐서 국회에 한번 입성해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사실은 전화가 오고 문자가 계속 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여의도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잘 지켜내고 민주정부를 꼭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사회도 만드셔야 돼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시엔님, 정신일님, 진춘식님, 좋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걸 보니 좋은 세상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단합하여 그들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 좋으신 분들 주변에 많다는 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 같아요. 거기에 구자필도 있다 이런 거지. 학구 하밍님 감사하고요. 김인호님 남녀기를 국회로 하셨고요. 김인호님 감사하고요. 와리수와 깜지님 적은 금액 후원했습니다. 말투가 너무 예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꼭 승리하십시오. 호감형이에요, 호감형. 그래요. 말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네. 이게 이제 나라모가 필요하신 느낌인데 그러게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그 호감형을 목소리로 이렇게 예. 커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말씀 많이 하겠습니다. 목소리 악이 하나도 없어. 그래요. 다 선이야 선. 잘 싸우시기 바라겠고요. 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자, 새날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 새날 방송 뒤에 7시부터는 정봉주 TV 있다는 말씀드리고 물러가고요. 후보님은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